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모 단체에서는 부부, 친구, 직장 상사와 부하, 동업 등 벌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답답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답답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답하니까 공부 먹은 것이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지인지간도 마찬가지고, 애서의 동료지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부부지간이라는 것이죠. 부부지간. 부부지간은 지륜지간이고, 또 하나 되어 나가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가라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공부를 먹었어. 그렇죠? 공부를 먹은 내가 답답해. 내가 공부를 해야겠지만 너는 답답하지 않을 것 같으냐? 활동의 주체가 답답하다는 건 운용의 주체가 운용을 바로 해 나가지 못해서 답답한 것이에요.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인 것을 우린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운용의 주체에게는 운용의 주체로서의 나가야 할 그 방향이 있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로서의 나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상사는 상사로서, 그러니까 상사는 상사로서 나가야 할 길이 있고,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으로서 나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부인은 부인으로서 나가야 할 길이 있는 것처럼 남편은 남편으로서 나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통해 답답함을 먹었나? 부부지간에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를 통해 답답함을 먹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공부해야 되겠어? 그 답답함으로 인해 갖고 답답한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한 행위를 해야 되는 그 기운을 누가 먹어? 쳐다보는 이가 먹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통해 답답함을 먹었다면 그건 당연히 운용의 주체가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를 통해 답답함을 먹었다. 음양합이 공의수를 이룰까요? 나보다 못한 상사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나가겠다. 그러한 상사는 자기 권위의식만 부릴 것인데 언제까지 예 아니요 굽신거리면서 그 상사 밑에 있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의 발전은 언제든지 상사를 통해 운용의 주체를 통해 더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사를 통해 내가 답답함을 먹었다. 그래, 내가 공부하는데 그 공부의 결론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 상사가 어떻게 그 부하 직원이 깨우침을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 상사한테 받기로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상사가 바뀌지 않으면 부하 직원이 바뀌질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래, 낭만에 젖어갖고 한다는 소리. 부하 직원이 바뀌면 상사도 바뀌는 것. 소설을 써, 소설을. 그런 거 없어, 인간 세상에는. 그래, 부하 직원이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있어서는 나의 발전에 저해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결국은 그 회사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용의 주체인 부인이 그 지할 짓을 못해갖고 답답해하는 활동의 주체는 발전하겠습니까? 발전하지 못하겠습니까? 발전하지 못해요.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의 에너지를 먹었을 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왜 해는 둥근 달입니까?
1년 365일 둥근 달이 변하지 않게끔 하늘에 떠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행의 현장 사회에서 끊임없이 꾸준히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태양은 변하지 않고 활동의 주체는 여전히 행의 현장에서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는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달은 운용의 주체라. 그 운용의 주체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게 활동의 주체인데, 그 달은 초승달에서 반달에서 둥글달로 올 때까지의 변화의 과정이 왜 일어나는가? 갖고 있는 너의 지혜를 활동의 주체인 그 남편에게 얼마만큼 쏟아부어야 하는가. 쏟아부으면 비워진 것이고, 비워지면 다시 초승달이고, 초승달은 다시 반달을 통해 둥근 보름달을 되기 위해 정신양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인지간은 좀 틀리죠. 근데 지인지간도 왜 마찬가지로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누가 활동의 주체이고 누가 더 가진 자고 덜 가진 자이고 누가 리더자이고 누가 리더자가 아닌 게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는 리더자가 답답함을 보이면 답답해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공부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리더자 앞에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나의 차원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지인지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면 나의 행동도 바뀌는 것이고, 바뀐 만큼의 그런 답답함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그 뭐 직장의 동급인 동료 지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인 지간에서 얼마든지 내가 바뀌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 부부지간은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부모는 운영의 주체요, 자식은 활동의 주체라. 부모를 통해 답답함을 알았다면 자식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모를 이해해 나간다면 그는 이미 품성이 높은 차원까지 올라간 것이라. 올라간 만큼 행위를 한다면 그 자체가 무엇이 되어 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직장 상가나 부부지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운용의 주체가 깨우치지 않으면 활동의 주체는 머물러 멈춰버려요. 여기에 대한 분별의 차원은 두고 시작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답답해하고 공부 먹은 자가 그것을 풀지 못해 일어나요. 우리 지금 사회의 문화는 왕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문화도 왕따 문화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 왕따를 당해? 직장 상사라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그런 왕따 문제를 주는데, 물론 그를 통해 공부를 하고 그러한 직장 상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바뀐다 하면 결국은 나의 발전을 저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잘나서 그 직장 상사를 배제하고 생활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때는 모든 걸 바꾸어 나갈 걸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답답하니까 공부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떠한 관계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런 운용의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 활동의 주체가 공부한다. 그것밖에 안 되는 운용의 주체 밑에서 공부하는 너는 더 이상 크지 못하니까 진정한 운용의 주체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며 이에 대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